전 시간 바로 직전에 저희가 다뤘었던 게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수 계산을 할 수 있는 연산자들, 그래서 산술 연산자라고 이름 붙인 그 연산자들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 제곱, 그 다음에 나눈 목, 나눈 나머지. 나눈 나머지 같은 경우에 어떤 데 응용을 해볼 수가 있냐 하면은요. 여러분 짝수나 홀수 어떤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검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검사하면 될까요? 2로 나누어 떨어지느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느냐 그게 짝수 홀수죠. 그렇죠? 2, 4, 6, 8, 10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고 1, 3, 5, 7, 9는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죠? 그때 이 연산자 이용하시면 돼요.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서 0과 같으면 짝수, 그렇지 않으면 홀수 이렇게 되겠죠. 아, 뭐 배수를 찾는 문제도 같죠. 뭐 3의 배수를 찾아라. 그러면 어떤 숫자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했을 때 그 값이 0과 같으면 3의 배수. 그렇지 않으면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럴 때 무슨 뭐 배수를 찾거나 짝수나 홀수를 찾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과 나머지 연산자는 정수에서 사용한다. 피연산자들이 정수에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산술 연산자는 위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숫자 타입에서만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인트 타입도 가능하고 정수 타입도 실수 타입도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숫자 타입에서는 사용하는 게 맞지만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는 숫자 이외의 타입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나중에 뭐 다른 것들도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거는 코드 셀이 아니라 텍스트 셀입니다.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자 딱 두 개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연산자 두 개가 전부 다 문자열인 경우예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또는 더하기 연산자 쓸 수 있어요. 더하기 연산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피연산자 중에 하나는 문자열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수. 정수는 앞에 곱하기 다음에 정수가 있어도 되고 정수를 앞에서 곱해도 돼요. 이렇게 덧셈과 곱셈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정수를 앞에다 써도 돼요. 정수 곱하기 문자열 이렇게 써도 돼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덧셈. 그러니까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자는 종류가 두 가지다. 더하기 연산자와 곱하기 연산자. 더하기 연산자와 곱하기 연산자인데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더하기 연산자는 문자열과 문자열. 근데 곱하기 연산자는 문자열 곱하기 정수 아니면 정수 곱하기 문자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문자열이고 둘 중에 하나는 정수여야만 되는 거예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영어로는 concatenate라고 얘기를 한다. 좀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문자열을 이어붙이는 거예요. 문자열 이어붙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는 replicate. 그러니까 replicate가 복제하다라는 뜻인데, 복제하다라는 뜻인데, 문자열을 정수만큼 복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코드 만들어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코드 만들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제 보시면 얘네들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문자열과 문자열 더하기 연산자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프린트분 안에서 바로 할게요. 자,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어요. 여기다가 더하기를 할 거예요.
파이썬하고 붙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곱하기를 써볼 거예요.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3 이렇게 할 거예요. 컨트롤 엔터 하시고 실행 결과 보십시오. 네, concatenate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replicate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더하기는 앞에 있는 문자열 뒤에다가 바로 이어 붙인다라는 뜻이에요. 공백 없이. 네, 뭐 구분자 이런 거 없어요. 앞에 있는 문자열 이어 붙인다. 뒤에 있는 문자열 이런 뜻이에요. Hello, Pyth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곱하기는 hello를 몇 번? 세 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hello, hello, hello 이렇게 된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예. 순서 바꿔도, 곱하기인 경우에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세요? 3 곱하기, 그 다음에 hello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근데 더하기는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는. 파이썬 앞쪽에 쓰고 hello를 뒤쪽에 쓰면 파이썬 hello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인 경우에는 문자열 곱하기 정수를 써도 되고 정수 곱하기 문자열을 써도 되고 똑같은 결과인데 이어 붙이는 순서가 중요하겠죠. 앞에 있는 거 뒤에다가 뒤쪽에 있는 거를 붙이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다른 연산자들은 못 씁니다. 빼기, 나누기 이런 것들은 문자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는 딱 두 가지. 더하기와 곱하기. 근데 사용 방법이 다른 게 더하기는 피연산자 두 개가 전부 다 문자열. 근데 곱하기는 피연산자 중에서 하나는 문자열이고 다른 하나는 정수여야 돼요. 정수.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인풋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우리 아까 덧셈하는 거 했었었잖아요. 아,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 x라는 변수가 있어요. y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x에, 자, 이거는 숫자를 넣는 거예요. 정수를 저장하는 거예요. 정수일까요? 문자예요, 문자. 따옴표로 감싸져 있죠. 따옴표로 감싸져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1이라고 하는 문자 하나를 여기다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2라고 하는 문자 한 개를 여기다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X와 Y의 데이터 타입은 전부 다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스트링. 자, 이 상태에서 프린트 X 더하기 Y. 우리 숫자로 1 더하기 2 그러면 뭐가 되죠? 3이죠. 근데 이거는 결과가 뭐라고 나올까요? 1, 2라고 나오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문자열 뒤에다가 2라고 하는 문자를 붙인 거니까 1, 2라고 하는 문자인 거예요, 문자. 이해되셨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문자열이 더하기 연산을 허용을 하고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더하기 연산자를 허용을 하는데 그 문자열 더하기 연산의 의미가 앞에 있는 문자열 뒤에다가 뒤에 있는 문자를 붙인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게 숫자 1처럼 보이지만 숫자 1이 아니라 문자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문자열 2인 거죠. 문자열 2인 경우에 여기는 두 개를 붙여서 하는 그런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가 되는 겁니다. 1, 2.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요거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요건 주의하실 점. 주의할 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주석으로 여기에서 더하기 연산자는 문자열 이어 붙이기 연산자. 여기서 사용된 여기서 사용된 더하기 연산자는 숫자의 덧셈이 아니라 문자를 이어 붙여주는 연산자다.
그래서 연산자 종류 중에서 이제 할당 연산자, 산술 연산자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복합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할당은 등호잖아요, 등호. 등호인데, 그러니까 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하겠다는 얘기인데, 뭔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할당 연산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고요. 복합 할당 연산자의 종류에는, 자, 여기도 백팁, 더하기 뒤에 등호. 붙여서 써야 돼요. 중간에 공백 있으면 안 돼요. 빼기 등호, 곱하기 등호, 나누기 등호. 이렇게 산술 연산자 뒤에다가 할당 연산자를 붙여준 거. 다른 것들도 더 있겠죠? 거듭 제곱에다가 등호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목만 계산하는 거에다가 등호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에다가 등호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산술 연산자 뒤에다가 할당 연산자를 붙여준 것을 복합 할당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로 정리를 해드리면, 산술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를 합쳐서 만들어진 연산자들이에요. 자, 얘의 의미는 코드를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제를 보시면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자, x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바로 프린트를 할 거예요. x를 프린트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라인에서 프린트해주는 값은 뭐라고 출력할까요? 그냥 10 하고서 딱 그렇게만 출력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x를 변경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SQL에서 셀러리 컬럼에 있는 값을 뭐 10% 인상하세요.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아, 그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셀러리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을 셀러리라고 하죠. 셀러리가 100만 원. 음. 그럼 여기 출력할 때도 셀러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셀러리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셀러리를 프린트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100만 원이겠죠. 셀러리를 10% 인상하세요 라고 할 때 업데이트 문장 만들 때 우리 어떻게 썼었죠? 셀러리 곱하기 1.1 이렇게 했었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셀러리. X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그런 다음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셀러리를 프린트해 보면 110이 되어져 있겠죠. 실행해 보세요. 여기는 100, 여기는 110. 근데 컴퓨터가 좀 멍청하네요. 110으로 딱 끝나야 되는데 110.000000 제일 끝에 1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실수를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오차가 실수를 계산할 때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플롯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릿수의 한계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올림하면 110이죠. 반올림하면. 뒤쪽은 무시하시고, 어, 아마 이런 구문으로 우리가 SQL에서 EMP, set, 셀러리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음. 동작하는 방식은 셀러리에 100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등호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등호는 항상 제일 마지막이니까 여기를 먼저 계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셀러리 대신에 여기다가 100, 그럼 100 곱하기 1.1, 그 결과를 여기다 저장. 그래서 셀러리에는 100 곱하기 1.1이니까 110이 저장이 되고
출력하니까 110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그죠? 음. 자, 이 문장을 간단하게 쓴 거예요. 자, 이 문장을 주석 처리할까요? 앞에다가 샵 붙여버리면 이거는 주석이죠. 실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주석. 셀러리 곱하기는 1.1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결과 똑같죠. 결과 똑같죠. 이게 복합 할당 연산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동작하는 방식은 우선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누구랑? 오른쪽에 있는 값이랑 곱하기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은 100 곱하기 1.2를 계산을 하겠죠.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계산 결과를 어디다 저장해라? 셀러리에다 저장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셀러리 곱하기 1.2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어디에다가 셀러리에다가 저장해라. 이렇게 쓸 때. 이게 딱 그거잖아요. 셀러리에 있는 값 곱하기 1.1을 계산해서 변수 뭐에다 저장해라? 변수 셀러리에 저장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딱 그거란 얘기예요. 샐러리 곱하기 1.1을 계산해서 변수 샐러리에 저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도 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만약에 샐러리 더하기는 하고서 10 이렇게 하면 샐러리가 100이었으면 100 더하기 10, 110이 되겠죠? 그거를 샐러리에다 저장을 하는 거고 어, 빼기 10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샐러리가 100이었을 때 100 빼기 10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90이 되겠죠? 그걸 어디에다 저장한다? 샐러리에다 저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의미는 뭐랑 같은 거냐면 샐러리에 저장할게요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샐러리 빼기 10을 저장할게요. 요거랑 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더하기도 마찬가지, 곱하기도 마찬가지, 나누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복합할당 연산자 전부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른 것도 다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어, 그래서 그냥 문장을 조금 간단하게 쓰려고 만든 연산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저장하겠다라는 문장을 조금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산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자들에서 마지막으로 비교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라고 할게요. 비교 연산자는 비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비교를 한다는 얘기는 같은지, 다른지, 큰지, 작은지를 비교한다란 얘기죠. 맞아요? 그쵸? 네. 자, 비교 연산자의 종류는 우선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 비교할 때 등호 두 개 써요. 등호 두 개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교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는 종류가 다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라클 SQL에서는 그냥 등호가 셋에서 사용된 등호는 값을 저장하는 할당 연산자로 사용이 되고 웨어절에서의 등호는 두 값이 서로 같은지 비교할 때 사용하는 비교 연산자였었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등호가 비교를 하는 건지 값을 저장하는 건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파이썬은 아예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르다,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는 오라클하고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같다.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왼쪽이 크다, 왼쪽이 크거나 같다, 왼쪽이 작다, 왼쪽이 작거나 같다. 이게 비교 연산자예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오라클에서는
널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is라고 하는 연산자가 따로 있었어요. 널과 비교할 때 is null, is not null 이렇게 해서 is라고 하는 연산자가 따로 있었는데 파이썬에서는 is라고 하는 연산자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논리값 두 개를 하겠다는 얘기. 논리값을 서로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느냐, 아니면은 true를 false로 바꾸겠느냐, 이게 논리 연산자예요. 그래서 논리 연산자의 종류는 파이썬하고 SQL 다 똑같아요. and, or, not.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경우에는 and,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경우는 or. not은 조건을 반대로 바꿔주는 게 not이에요. not. 네, 그래서 요거는 특수기호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단어를 이용해서 영어 단어를 이용해서 키워드로 연산자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오라클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것도 뭐 테스트를 해보시면 자, x하고 y에 숫자 100하고요. 숫자 200 저장해 볼게요. 프린트 x가 y랑 같은가요? 하고 물어보고요. 프린트 x가 y랑 다른가요? 하고 물어보고요. 프린트 x가 y보다 큰가요? 마지막으로 프린트 x가 y보다 작은가요?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냥 요것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볼게요. 되셨습니까? 음. 자, 결과 볼까요? x에는 숫자 100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y에는 정수 200이 저장되어져 있는 거죠. x와 y가 서로 같아요? 같지 않으니까 false. x와 y가 서로 다른가요? 다르니까 true. 그죠? x가 y보다 큰가요? 아니니까 false. 그죠?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그다음 x가 y보다 작은가요? 작으니까 여기는 true. 맞죠?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논리 연산자 쓰는 거 논리 연산자도 잠깐 연습을 해보면 자, 프린트. 조건식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숫자 x, y는 그대로 요거 이용할 거예요. x에는 100이 저장되어 있고요. y에는 200이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x는 50보다 큰가요?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150보다 작은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 실행해 보시면 추루가 나오겠죠? 추루 나오죠? 네. 지금 x에 저장된 값은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100이 50보다 크냐 물어보는 거고. 그럼 여기는 true. 그죠? 두 번째 조건은 똑같죠? 100이 150보다 작으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도 true. 앞에 있는 조건과 두 개 있는 조건이 둘 다 true니까 and 했을 때 결과는 true죠.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라고 할 때 그때 and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or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true일 때. 그러니까 왼쪽이 틀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른쪽이 틀려도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false여도 상관없는 거.
하나만, 적어도 하나만 추르면 되는 거. 그게 오어예요, 오어. 이런 이 논리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우리가 조건문을 곧 있다가 조건문을 다룰 건데, 조건문을 다루면서, 어,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네. 비교 어떻게 하느냐? 일단, 파이썬은, 파이썬은 널이라고 하는 타입이 없어요. 널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널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파이썬은 뭐라고 하냐면 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라클과 조금 다른 점이에요. 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죠. 값이 없는 그런 상태, 값이 없는 그런 상태를 넌이라고 얘기를 해요. SQL에서 그 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값이 없음이란 뜻이에요. 값이 없음이란 뜻이고요. X 같다, 넌, 프린트 X 다르다, 넌 이렇게 해볼까요? 네. 위쪽은 true, 아래쪽은 false.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is로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비교 연산자 쓰시면 돼요. 어, 요거는 참고로 SQL에서 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이썬은 is 연산자가 따로 없어요. 파이썬은 is 연산자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널과 비교할 때에도 그냥 요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요게 질문이었죠. 아,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무조건 폴스였죠. 그죠? 맞아요. 그게 아니란. 네. 넌인지 넌이 아닌지를 실제로 비교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SQL에서는 널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 연산자로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대신에 is 연산자를 따로 줬던 거고 여기서는 넌이 아닌지를 실제로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네, 맞고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어, 그러면 우리 쉬운 시간 갖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 환경은 파이썬에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음, 콜앱에 파이썬 개발 환경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파이썬 개발 환경과 함께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설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드 셀을 만들고, 텍스트 셀을 만들고, 코드를 작성하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은 주피터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주피터 노트북에, 어, 노트북이라고, 이것도 영어로 쓸까요, 그냥? 노트북? 어, 주피터 노트북의 코드셀은 가장 마지막 줄에서, 줄에서 프린트 함수 없이 결과를 출력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출력해라 그러면 프린트하고
프린트 괄호 안에다가 출력하고 싶은 값을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 1 더하기 1을 프린트 해주세요. 자, 그럼 실제로 프린트가 되는 값은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3하고 프린트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문자열이 아니에요. 정수 더하기 정수죠. 그럼 덧셈을 먼저 계산을 하겠죠. 덧셈의 결과를 프린트 해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코드셀 안에서 지금 문장이 한 문장밖에 없죠. 그럼 이게 마지막 줄 아니에요? 마지막 줄인 경우에는 굳이 프린트를 안 써도 된다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엔터, 컨트롤 엔터. 그러면 그냥 3. 쉽죠? 쉽죠? 이런 게 가능한 게 주피터 노트북에서의 코드셀의 기능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 이걸 요 밑에서 이번엔 1 빼기 2를 하고 싶어요. 출력되는 문장은 제일 마지막 문장만. 그러니까 얘는 위쪽에 있는 거는 프린트 함수 안에 없고 얘는 첫 번째 줄이 아니고 마지막 줄이 아니고 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줄에서만 프린트 함수 없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위쪽의 결과를 출력해 주려면 얘는 프린트 안에다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프린트가 두 줄 나오죠. 얘는 프린트 함수가 결과 계산한 다음에 결과값을 프린트 함수가 콘솔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아래쪽은 주피터 노트북의 기능 중에 하나가 가장 마지막 줄은 프린트 함수 없어도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게 값이면 이 내용이 값이면 값을 그냥 바로 출력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값을 출력하세요 라고 할 때 그냥 프린트 함수 마지막 줄에서만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 줄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다 프린트를 넣어 주셔야만 됩니다. 프린트 생략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들과 숫자, 문자열, 논리 타입이라고 하는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들과 그리고 파이썬의 연산자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의 이런 기능들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